네, 지평선 이세훈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전 국회의원 손혜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이번에 유죄를 1심에서 선고받았죠. 그래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다만 구속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판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운을 볼 때는 풀이하는 자가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누가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그냥 답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전에서도 손님이 와가지고 뭘 물어봐도 어느 정도 좀 물어봐야 돼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언제 취직돼요? 그런 거 물어보면 무슨 일 하세요? 라든지 좀 물어봐야 돼요. 사주에 그 사람이 이제 재주가 뭐 있건 없던 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도 그 상황을 좀 보자면 쟁점이 이제 원래는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자 검찰에서 이거 손혜원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동네 부동산을 사들이고 나서 문화재거리로 지정했다. 이러면은 이제 권력형 비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유도를 했어요. 처음에 검사들이. 근데 이 문화재거리 지정이 사실은 그 전에 손혜원이 부동산을 사기 전에 이미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검찰은 거기서는 이제 허탕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혜원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깜빵을 보내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게 봐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이유는 문재인 때문에. 하여튼 정치 사건은 다 문재인 때문이에요. 문재인이가 싫은 거야.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참 문제예요. 개인적인 비호감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으로 인해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문재인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문재인이가 그 비호감도 때문에. 그럼 문재인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때려잡아야죠. 뭐 한마디로. 검찰은 칼이니까 칼이 무슨 의견이 필요한가? 그냥 시키면 막 휘두르는 대로 그냥 작동하는 게 칼이지.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는 검찰들이 찍소리를 못해요. 그 인사권 가지고 막 휘두르고 아니 말 안 들으면 그냥 잘라버려.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칼이라는 거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어떤 뭐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은 양반이다 보니 정확히 말하면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비둔 거죠. 그냥 검찰을.
노무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기어오른 거죠. 그래가지고 검찰이 사회 이 정의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따위 생각을 하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그냥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게. 이게 제대로 정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지켜요? 아유, 투표가 있잖아요. 투표. 국회의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잘못하면 국민이 투표로 심판을 하는 거지. 무슨 검찰이 심판을 해. 그럼 검찰공화국 되는 거고. 만약에 군인도 심판할 수 있지. 힘 있으니까. 그럼 군사 쿠데타밖에 더 돼. 그러니까 이 사회의 칼은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국민이 투표로서 심판을 하는 건데 왜 지네들이 왜 정의 수호신 역할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이가 이제 양반이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정치를 몰라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TV조선이나 채널A 제인가 그냥 취소시키고 그러면은 언론 꼼짝 못하지. 그런데 이제 그냥 또 신청을 해주니까 걔네들이 이제 살아가지고 또 그냥 괴롭히는 거죠. 민주당이 싫은 게 아니라 문재인이가 싫은 거예요. 문재인이.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러면 이제 이 권력형 비리는 허탕을 치고 남은 건 뭐냐면은 이제 비공개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거리를 지정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인가 하는 그 도시계획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그거를 국회의원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취득해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 문화재 거리에 관한 정보는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개가 됐어요. 일반인에게 단 한 번이라도 공개가 되면 이건 공개된 거예요. 근데 뭐 공청회도 열고 그러니까 이미 공개는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 자료냐 아니냐가 이제 첫 번째 쟁점인데 사실은 공개된 자료, 만약에 비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비공개된 문화재 거리 조성한다는 그런 이제 비공개 도시계획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일종의 권력형 비리죠.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제 그거를 취득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공개됐던 거예요. 공청회를 했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하고, 그럼 단 한 번이라도 공개가 되면 그거는 비공개가 아니에요. 비밀 자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사 새끼가 얘도 문재인이가 싫은 거야. 그래서 판결문에 어떻게 났냐면, 비록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다. 극히 일부 공청회에 참여한 사람만 알았고 대부분은 몰랐고, 그리고 시에서 공개를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 공개를 해라라고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도 시에서 공개를 안 했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비밀 자료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언뜻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판결문에 다르게 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 말대로 단 한 번이라도 일반인에게 공개가 됐다면 이거는 공개된 자료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넣어도 보는 사람 그것도 또 그렇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짜맞추는 거지. 논리를 일단 판사가 판결문을 쓰고 이거를 어떻게 맞출까, 어떤 식으로 논리를, 왜냐하면 판결문에서 지가 판결문을 써도 거기도 이제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면은 안 되니까 자기도 판사가 이런 판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도 내가 판단을 이렇게 근거가 있어, 이런 근거도 나도 판단을 했다. 왜냐면 나도 나중에 까이면 안 되니까 판사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판사 그걸 봐서는 판사도 문재인이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이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러니까 부동산을 차명으로 이제 매입했다. 조카들 이름으로. 이거는 걸려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혜원의 이제 가정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손혜원의 남동생이 망난이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어요. 우파 유튜버로 유튜브 채널에 나오면서 이제 문재인을 까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도 봤어요. 근데 이제 망나니로 지금은 이제 완전 왕따 됐죠. 왕따 돼가지고 우파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놈은 사기꾼이다 해가지고 이제 쫓아낸 상태인데, 이렇게 좀 하여튼 동생이 좀 망나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불쌍해서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너 이거로 먹고 살아라 라는 좋은 의도로 사줬다고 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잘못한 거죠. 그러고 싶었으면 조카들한테 몰래 남들 모르게 구입비를 주고서 네 이름으로 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사준 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왜 유죄냐? 이거는 뭐 올해 해운이 이게 이제 구설이 이때 들어왔겠죠. 2018년에 2019년에 열심히 싸우고 이 1심 판결이 났는데 지는 거로 난 거예요. 8월에. 지는 왜 졌냐라고 본다면 이제 비견이 운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이 식신의 원진도 문제가 있어요. 원진은 대체로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해요.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설령 싸움을 해도 상처뿐인 영광. 비록 이기긴 했으나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본, 단지 형식적으로만 이긴, 그게 이제 상처뿐인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식신의 원진도, 이 원진이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비견이 충이라는 것도 이게 안 좋은 거고, 그리고 8월에는 정인의 충이 이게 또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왜 이제 구속을 안 했냐? 남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구속을 하는데 왜 구속을 안 하냐? 이게 판사가 좀 찔리잖아. 첫 번째 쟁점,
비공개 자료가 아닌 거를 판사도 억지로 비공개 자료, 이건 비공개 자료다,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라고 지가 만든 거예요. 문재인이가 싫어서. 그런데 좀 미안하잖아. 약간 양심의 가책은 좀 들잖아. 그러니까 구속은 안 한 거예요. 판사도 엉터리 판사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 인간이기 때문에 지도 심오의 락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판사도 엉터리 판결할 수 있어요. 판사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아마 내년에 2심을 하겠죠. 그 2심에서는 아마 뒤집힐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거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 엄격하게 따지면 공청회까지 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한 자료를 비공개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에게 누구에게나 한 번이라도 보여졌다면 그거는 공개된 자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실명 위반, 차명거래,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집행유예 정도 나오겠죠, 내년에. 뭐 그렇게 되겠죠, 뭐.